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류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직선도선, 원행도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분량이 사실은 좀 꽤 많아요. 쌤이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식으로 쭉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50분 날 쭉 나온 분량이 사실은 꽤 많은 분량이에요. 그렇게 나다 보니까 몇몇 뭐 예제 문제 같은 것이 간단한 예제 문제 같은 건 건너뛴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뭐 본문 내용 설명한 것 가운데 문제풀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진 문제들은 스스로 풀이해서 답을 기록해 놓도록 합니다. 아마 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은 자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에 달라붙는 놈도 있고, 그 자석에 달라붙어도 강하게 달라붙는 게 있고, 약하게 달라붙는 게 있고, 거꾸로 자석을 밀쳐내는 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자성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철 같은 것들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에 강하게 달라붙어요. 그런데 약하게 달라붙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석을 가져다 대면 강력하게 달라붙느냐, 달라붙지 않느냐,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물질들은 강하게 달라붙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손으로 느끼기 힘들 정도로 약하게 달라붙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약하게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짬뽕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물리 1 교과서에서는 그 물질의 자성을 그냥 세 가지로만 분리해요. 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쭉 학습지를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자기적 성질. 그냥 줄여서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성. 물질의 자기적 성질은 자성에 반응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질을 띠는 물질을 자성을 띠는 물체니까 물질이 사실 물체죠. 자성체라고 그래요. 자성체. 자성체라고 한다. 그럼 물질은 자성을 가져다 대면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가? 자성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우리 책에서 배우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적어보면 첫째, 강자성이 있어요. 두 번째, 상자성이 있어요. 세 번째, 반자성이 있어요. 강자성은 철처럼 자석에 강력하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하고 같이 정렬되면서 자석의 자기장과 정렬되는 자기장이 일치되면서 강하게 걸리는 거예요. 상자성은 정렬되긴 되는데 약하게 정렬되면서 약한 힘으로 끌려와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느끼기 힘들어요. 그다음 반자성은 거꾸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장을 가까이 가져가면 외부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그 자기장과 반대되는 밀치는 그런 자체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가 그런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밑에 각자 세 가지를 각각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들은 자성을 나타내는가? 자성을 나타내는 근본 원인은 물질 내부의 원자들이 하나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자 속에는 전자들이 돌고 있죠. 전자들이 원자 핵 주변을 돌면서 뭔가 이 마이너스 알갱이가 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알갱이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사실은 그 속에는 전류가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류는 플러스 이동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100명 돌면 그거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거꾸로 100명 도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빙빙 도는 거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핵 주변을 플러스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돌아요. 어, 이렇게 해서 돌면 보세요. 이렇게 돌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하고 효과가 같아요. 그럼 이런 원형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아요. 즉 전자의 궤도에 도선을 놓고서 그 도선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위쪽이 이렇게 N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 놈을 아래쪽은 S극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요거 자그만 원자 자석이에요. 이쪽이 위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 되는 쬐끄만 원자 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 궤도에 가지고 뭐 전자 궤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자가 팽이처럼 뱅뱅 도는 스핀 현상도 있어요. 그 스핀에 의해서도 자성이 생겨요.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가 일종의 쬐끄만 자성 역할을 해요. 그걸 우리가 원자 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자 자수들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같은 방향 정렬되면 뭔가 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이들 원자 자수들은 일정 방향으로 정렬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렬되면 강자성, 약하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상자성,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면 반자성이죠. 이렇게 외부 자기장에 반응해가지고 외부 자기장과 맞춰가지고 뭔가 정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화라 그래요. 자기화. 이건 다 영어로 설명된 물리 용어들을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magnetization이라고 그래요. 자기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성질,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초전도체 그 활용 예 나와 있죠. 이 초전도체는 이따가 참고사항에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초전도체가 혹은 초전도 현상이 어떤 데 활용되는지 그 뭐 예를 한 3개 정도 찾아가지고 조사해서 100자 내외로 요 박스 네모 안에다 적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지금부터 가로 1번, 2번, 3번은 그 자성에 대한 자성의 종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니까 당연히 이건 당연히 강자성이죠. 철과 같이 자석에 잘 달라붙는 물질의 성질은 강자성이에요. 강자성. 얘네들은 왜 강자성이냐면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렬돼요. 강렬하게. 그래서 강하게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처럼 행동한다 그랬죠. 근데 이 원자들이 여러 개 떼그지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 세 개 원자에서 모여가지고 이 세 놈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어요.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구역이라고 그래요. 자기 구역. 자구. 줄여서 자구라고 하게 된다. 영어로 magnetic domain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이 영어로 무슨 영역이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강자성차는 그 철 같은 것들은 밖에서 자기장을 안 걸어줘도 걸어주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특정 알갱이 속에 전부 다 원자 자석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자기 구역을 하는데 옆에 또 다른 자기 구역하고는 방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데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 구역 안에서는 자석이 맞아요. 근데 이런 작은 자기 구역들이 여러 개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자성을 안 떼어요. 띄지 않습니다. 이 강자성체들은 이런 원자 자석들이 뭉쳐가지고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만 방향을 통일해서 뭉쳐가지고 알갱이 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구역이라고 해요. 근데 강자성체가 아닌 물질들, 상자성,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구역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자성체들은 근데 이 도메인 이 크기가 자기 구역 이 크기가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두 놈이 합쳐지거나 이 바운더리 영역이 넓어지면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세 개씩 원자 자석이 세 개씩 들어있는데 각 그 자기 구역 속에 세 개씩 들어있죠. 근데 사실은 세 개가 아니라 수천만 개가 들어있겠죠. 이 원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 걔네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 자기구역들이 이게 바운더리 경계선이 변해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정렬되면서 이 자기구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커지고 넓어지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쨌든 강자성은 자기구역을 가진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들끼리 한쪽 방향으로 정렬된 그 손에 손잡고 정렬 상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너무 집중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너무 열강을 하거나 너무 선생님이 그 엄격한 엄한 선생님이라서 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경직된 분위기가 남아있는 거다 똑같아요. 반 전체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뭔가 그 진지한 학습 모드이기 때문에 몇몇 애들이 감히 그 분위기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강자성은 한번 자기화되면 그 자기화되는 강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밖에 자석을 치워버려도 외부 자석을 치워도 그 자기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풀리겠죠. 왜냐면 그 열적 진동이 해가지고 그 상온에서 작용하는 열적 진동이 가지고 분자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결국 한두 군데 깨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 핀이나 그 작은 그 뭐야 쇠목 같은 것들을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에 한 10분 동안 붙여놓은 다음에 떼가지고 실에 매달아 두면 마치 나침반처럼 남북을 가리켜요. 그게 꽤 오랫동안 가요. 그 자기장이 완전히 제거되려면 한두 시간 이상 걸려요. 심지어 어느 강도 이상으로 그 네오디움 자석이 강해지면 그 쇠못이 같이 자석의 영구 자석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성 물질들은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아까 정렬됐던 그 정렬 한때를 한동안 유지를 해요. 그 자기가 꽤 오래된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강자성 물질이 철이죠. 철, 니켈, 코발트 이 세 개는 대표적인 강자성 물체예요. 강자성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이거는 그 자기구역이라는 거죠. 그림처럼 자기구역이 있다. 마그네틱 도메인이 존재한다. 이 마그네틱 도메인에 대한 그 설명은 뒤에 보면 참고 3번에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첨부를 해두었어요. 뭐 미처 번역을 못했는데 그 뭐 여러분이 한번 적당히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로 2번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다. 강자성자는 강하게 자기되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자기되는 건 뭐 끌려오긴 끌려오겠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힘으로 끌려와요. 이걸 우리가 상자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자위구역을 만들지 않아요. 여기 보면 원자 스핀들밖에 없어요. 아니 원자 스핀이 아니라 원자 자석들밖에 없어요. 얘네들 뭉쳐가지고 어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자기 그 구역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당연히 중구난방이죠.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쫙 정렬을 해요. 자, 자기장 밑에서 위로 걸어주면 이 안에 그 얘네들도 밑에서 위로 자기가 돼요. 근데 일부 원자들은 원래대로 뭐 또 거꾸로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부 다 100% 정렬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자성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 상자성하고 강자성체는 조금 뭐 약간 뭐 설명이 좀 까다로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쨌든 원자 자위구역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개개의 원자들이 개별적으로 외부 자기장에 반응해서 정렬되는데 그 정렬되는 정도가 조금 약하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순식간에 얘네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학생들이 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지들 멋대로 떠들고 있어요. 수업하는 분위기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 딱 앞에 딱 서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모드를 진지하게 쫙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버리면 바로 그 급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져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상자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자성이 즉시 사라진다.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강자성체는 꽤 한동안 유지가 돼요. 그거 큰 차이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끌려오긴 끌려와요. 근데 약하게 끌려오는 성질이에요. 이 상자성이라는 게. 이런 물질이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에요. 여러분 종이에 자세를 갖다 대면 종이가 끌려와요? 아니죠.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약하게 끌려와요. 근데 종이를 바닥에 놓고 자세를 해도 끌려지 않는 이유는 너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 종이가 그 바닥면에 마찰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루미늄을 어떻게 스티로폼 같은 거 위에다 알루미늄 조각을 올려요. 그다음에 이 스티로폼 물에 띄워요. 그 다음에 자세를 가까이 하면 이 알루미늄을 자세히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이 자극적으로 끌려와요. 아주 약한 힘이지만 끌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상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들,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뭐 얘네들은 뭐 외워둬야겠죠, 여러분. 이건 뭐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강자성, 상자성은 자석하고 같은 외부 자기장의 그 외부에 놓아둔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끌려와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반자성이라고 그래요. 반자성. 그래서 오히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밀려나요. 청력이 작용하면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물질들은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 뭐 외우기가 뭐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 보면은 기금속들은 다 반자성이에요. 금, 은, 구리 얘네들 반자성이에요. 그 다음에 납, 물, 유리 얘네들도 반자성이에요. 근데 기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상자성이 작용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저 상자성이 빠뜨리는데 백금은 상자성이에요. 상자성이에요. 백금, 아연, 우라늄 얘네들은 상자성이에요. 이 상자성, 반자성 대표 물질들은 뭐 몇 개 간단히 외워두도록 합니다. 뭐 특별히 이거 뭐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 잘 봅시다. 자성체의 이형. 자,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는데 그 강자성체는 그걸 강자성체에 의하면 강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성을 만들 때 솔레노이드 안에 강자성체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 여기 그림 보니까 뭐 INL 샤못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철심을 넣어서 만들면 돼요. 솔레노이드 안에 강자성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밑에 하나 더 적어요. 가로 열고 철심. 원래 전자석의 정의가 위키에 보면 뭐 솔레노이드 안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전자석 만들 때 철심을 집어넣어요. 대부분 다. 근데 철심 아니라도 사실은 강자재를 넣어도 되긴 돼요. 예를 들어 코발트 같은 거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누가 저 철 대신 코발트를 집어넣겠어요? 코발트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 금속 자체가. 니켈도 철보다 비싸죠. 그런 건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전체 간단히 말하면 철심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철심을 집어넣어요. 이 경우 솔레노이드 원래 자기장과 그러니까 이 코일만 있어도 자석이 되긴 돼요. 근데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안에 자석을 집어넣으면 아니 그 강자성체를 집어넣으면 철심을 집어넣으면 이 철이 자기화가 되면 자기 자신의 그 자기 구역이 정렬되면서 그 자기 구역의 강력한 자기장들이 다 자석 그
이 코일의 자기장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코일 원래 자기장하고 정렬된 철심 혹은 강자성도 똑같아요. 강자성체의 자기장을 합쳐서 매우 강력한 자성이 생긴다. 얼마나 강력해지냐? 가운데 그 철심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약 몇 배냐? 아마 이거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아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지금 옆에 이게 전자석 원래 나와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위쪽이 N극이 되도록 이 전자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막대 자체가 전자석 막대 자체가 막대 자석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드디스크의 어떤 자기장을 이용해요. 요즘은 뭐 하드 잘 안 쓰죠. 요즘은 그 전자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드가 SSD가 SSD, Solid State Disk라고 뭐 있어요. 반도체 뭐죠? 갑자기 있으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말 만들죠? 예,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전기를 끊어도 어떤 정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그 반도체 그 소자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낸드 플래시를 적층해가지고 그 기계적인 그 모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전자적인 정보 저장 방식인 SSD를 많이 써요. 근데 예전에는 하드를 많이 쓰고 지금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하드를 써요. 아직은 SSD가 비싸죠. 그 여러분 예를 들어 구글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기 무지막대한 그 영상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하루에 올라오는 그 비디오 영상 클립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저장하려고 그러면 어, 그, 그 영상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그 데이터 센터에 뭐 예를 들어 10TB짜리 하드를 컴퓨터 한 대당 10개씩 붙여가지고 그런 컴퓨터를 수백 대를 쫙 깔아 놓는 거예요. 엄청 열이 많이 나겠죠. 여러분 컴퓨터 한 대만 켜도 그 안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한데 데이터 저장용 컴퓨터를 하드가 10개씩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를 수백 대를 쫙, 수백 대가 아니죠. 수천 대를 쫙 깔아도 그래봐요. 엄청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극지방이나 혹은 전기세가 싼 우리나라 같은 데 많이 짓죠. 그러니까 하드는 아직까지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하드디스크 써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대체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냐? 하드디스크는 안에 이렇게 그 디스크가 있어요. 하드 속에 이 하드 속에 디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이 모터가 디스크를 뱅뱅 돌려요. 그럼 디스크 위에 보면 또 코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코일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돌 때 디스크 위에 어떤 NS 하면서 뭐 바뀌면서 자기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요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넣었다가 전류가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면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오른쪽 됐다 왼쪽 됐다 바뀌어요. 그럼 이 밑에 자기장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플래터를 하는데 판때기 하드디스크 회전하는 판때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원반 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란지튜드널 레코딩 그래요. 란지튜드널이 뭐죠? 그 경도? 횡으로 기록하는 횡 기록 방식이다. 그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란지튜드널이 있다 그러면 종 기록 방식, 트래버스 방식의 어떤 기록도 있겠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하드 디스크 기록할 때 예를 들어 이 디스크 원반을 옆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요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 확대 보면 디스크 두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 위에 이렇게 N 그 S 기도 이런 식으로 NS NS 근데 이게 SN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판때기에 직각이 되도록 자기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빗들을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훨씬 더 밀도가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하드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요. 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 그 아마 통합과학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장한다. 저장한 다음에 요 읽을 때는 요 싹 지나가면 요 자기장이 그 NS 뒤바뀔 때 요 자기장이 뒤바뀌면 여기에 자기장 플럭스 변하니까 유도절로 생기죠.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요 뭐 뭔가 신호를 검출해가지고 기록된 자기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걸 뭐 바뀌는 걸 판독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10 이런 식으로 기록된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성 물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흥 제거 재생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이상한 그 양쪽에 무슨 울타리 같은 걸 지나가면은 책을 몰래 그 뭐 정식으로 대여하지 않고 몰래 책을 훔쳐오면 삐삐삐삐 울리죠. 도난 방지용인데 이거 뭐냐면 이 책 속에 어떤 검석 쪽쪽에 아니라 자기 테이프라는 이상한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놔요. 이건 도서관마다 붙여놓은 위치가 비밀이에요. 이 자석 그 자기 테이프가 투명해가지고 금속성이 아니에요. 자성을 띄고는 있는데 금속성은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그냥 얇은 아주 작은 테이프예요. 아주 작아요. 뭐 손톱만 할 수도 있겠죠. 그 자성 테이프를 붙여놓고 몰래 책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어, 보통 때는 이 자성 뭐 이 자기 테이프가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기화된 방향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들고 나오면 이게 그 자기 감지 센서에서 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도난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감응 제거 그 제거 재생기 위에 올려놓으면 요 자기장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도난 경보에 울리지 않도록 특정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자기화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러면 여러분의 그 도난 방지 그 자기 센서 밑을 통과해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애들이 아까 선생님이 그 네이버에 한 찾아봤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가문 테이프를 어디다 책이 어디 자기가 아마 책을 도서관에서 책을 몰래 열어봤는데 가문 테이프 붙이는 위치를 모르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서관마다 비밀이에요. 조금씩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숨겨있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라는 게 뻔하잖아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제본하는 뭐야 제본하는 요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뭐 이 책 표지 어디 제일 아래나 안쪽 제일 사이나 이 책 두꺼운 표지를 제껴가지고 그 구지탱이 안에 살이 끼워 넣을 수도 있고 테이프를 아주 작고 가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어디 꼽아 넣겠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그런 거 다 떼어가면서까지 몰래 책 훔쳐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후진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고 살는데 충분하니까 책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좋아요. 괜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거저거 이상한 찍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학생들은 제 도산 사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이 가문 탭을 그 차단해가 재간답시고 막 종이 찢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도 덜쳐내고 심지어는 그 라벨지 그 뭐야 바코드에는 라벨지 밑에 붙인다 싶어서 라벨지 뜯은 애들 있다 그래요. 그 라벨지는 가문 탭은 상관없어요. 라벨지에는 그냥 바코드 읽을 때 책에 대한 정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감흥 제거 재생기 이게 도난 방지용으로 감흥 테이프를 붙이는 그게 그 자기화 자성 그 자석의 성질을 뭐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고무자도 그 강작성체죠. 냉장고 문짝에 보면 이렇게 고무자석이 쭉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붙으면 탁 달라붙으면서 근데 이 안에 떼보면 고무자석이 검은 게 나와요. 아마 저 물리실 앞에 칠판에 고무자석이 붙어 있죠. 그 갈색으로 된 거. 근데 고무자석이 매우 특이해요. 어느 한쪽, 예를 들어 고무자석이 이렇게 길쭉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아래쪽은 N극, 위쪽은 S극. 이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게 자기화 방향이 조각조각 달라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어떤 학생 보니까 탐구
과제로 요 고무자석의 뭐 자기화 방향을 또 연구한 애들이 있더라고. 이 아주 극성배율이 아주 특이해요. 자, 다음은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는 영어로 슈퍼컨덕터라고 그러죠. 슈퍼 컨덕터. 그 초전도 성질은 슈퍼컨덕티비티예요. 슈퍼컨덕티비티. 초전도성. 이 초전도체라는 건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특정 온도에서 아주 차가운 극저온이에요. 극저온. 아주 차가운 온도예요. 뭐 통상적 온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현상은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은 초전도 현상. 그런 물질은 초전도체라 그러는 거예요. 초전도체 물체니까. 이거는 진짜 강력한 반자성체가 되는 거죠. 뭐 완전 반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뭐 우리 책에는 어쨌든 완전 반자성체로 뭐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뭐 에디 커런트 효과여 가지고 어떤 뭐 물체를 밀어내는 그런 반자성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순수한 반자성체 효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초전도 현상이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기는가? 대부분의 금속들은 극저온으로 낮추면 초전도체로 변해요. 근데 그 극저온이라는 게 너무너무 차가운 온도예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 초전도 상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전도체 물질 내부에 있던 자기장들이 밖으로 밀려나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뭐 구리 예를 들어봐요. 구리 판때기 이렇게 있다가 이 구리 판때기 밑에 자석을 놓으면 이 구리판을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죠. 이렇게 당연히 뚫고 지나가요. 이렇게. 근데 구리판을 마이너스 272도 3도까지 쫙 낮추면 거의 절대 온도 정도까지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림처럼 뚫고 지나간 자기장이 안에 들어있는 자기장이 밖으로 밀려나요. 저절로 밀려나 버려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안으로 인계 온도보다 낮아진 TC, 이 C는 크리티컬이죠. 인계 온도보다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인계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 물질이 초전도체로 변하면서 이 구리 금속이 초전도체로 변하면서 이 안에 있던 자기장이 다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자기장이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을 마이슨의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장이 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물체를 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 자기장만 밀어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겠죠, 전부 다.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다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밑에 이게 자석이라고 합시다, 자석. 위에는 뭔가 초전도 물질을 합시다, 극저온. 그럼 이 다 밀려나는 거예요,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놈이 하늘에 딱 떠 있어요. 밀어내니까. 그럼 밀어내면 팅 나가 떨어져야죠. 왜 하늘에 가만히 박혀 있어요? 또 이거는 밀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신기하게도 자, 마이슨의 효과는 이렇게 원래 안에 들어가 있던 자기장들을 밖으로 다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데 이렇게 하면 이 초전도체 물질이 밀려나요. 근데 밀려나면 툭 밖으로 떨어지잖아요. 밀려가지고. 또 어느 정도 밀려나다 더 이상 도망가지도 못하게 몇 가닥, 자기장 몇 가닥은 또 요 안에 남아 있어요. 100%다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은 마치 핀으로 고정하듯이 이 자기 플럭스가 몇 개가 잡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플럭스 핀이라 그래요. 플럭스 핀이. 플럭스 핀이. 양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양자 고정이라 그래요. 이 플럭스 핀은 또 다른 말로 퀀텀 락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양자적으로 뭔가 락돼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플럭스가 핀으로 꼽은 듯이 이렇게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려나다가 하늘에 고정이 딱 돼요. 멀리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그 허공에 이렇게 못 박힌 듯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분야 효과는 사실은 마이슨의 효과 한 개만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이슨의 효과 플러스 플럭스 피닝, 양자 고정 효과예요.
두 개 합쳐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장이 원래 그 안에 있던 자기장도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마이서너 효과라고 그래요. 이거 발음 조심해야겠죠. 학생들이 이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효과라고 적는 애들이 많아요. 이 간혹가다 서술형 문제 내보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효과예요.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그럼 이 초전도체는 대체 어디다 활용하냐? 초전도체는 전기장이 제로예요. 전기장이 제로란 말은 아무리 큰 전류가 흘러도 V 이퀄 II죠. 아무리 큰 전류가 흘러도 이 저항이 이게 제로니까 전압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압 소모가 제로란 말은 거기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에 아무리 큰 전류를 흘러도 거기 전압 소모가 없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즉 거기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강력한 전류를 흘려가지고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봐요. 내가 이런 세무세 코일을 감아가지고 강력한 자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전류를 많이 흘려주거나 아니면 이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요. 근데 코일을 많이 감으면 이게 두꺼워져요. 엄청 두꺼워져요. 나중에 무엇보다 10배, 20배 두꺼워져요.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자석의 세기를 못 만들었다. 그건 곤란하죠. 그럼 코일은 적당히 감고 한 번, 두 번 감고 여기에 대신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주면 돼요. 코일을 10번 감는 것보다 전류를 10배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구리선은 전류를 10배 흘리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가열돼서 녹아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전류를 강력하게 흘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석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자석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구리선도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전도체는 아무리 강력한 전류를 집어넣어도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전선 한 개에 무지막지한 전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무지막지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 그런 기계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MRI죠. Magnetic Resonance Interference라 가지고 인터ference 이미지 시스템인데 이거는 핵자기 공명 영상을 그래가지고 뭐 수소 원자 핵을 어떻게 진동시켜가지고 그 수소 원자 핵 스핀에서 나오는 어떤 전자기파를 감지해가지고 우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수분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H2O죠. 그 물 속에 수소 그 원자가 있죠. 그 수소 원자의 핵을 뭔가 자기 공명시켜가지고 거기서 뭔가 그 분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핵을 흔들어 줄 만한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초전도체 전선을 이용해서 도선을 이용해서 그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어 지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전도 MRI에 대한 원리 설명이 한글로 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 그거는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 설명도 건너뛰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방금 설명한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요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질은 왜 자성을 나타내느냐? 자성은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거예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변하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게인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장이 변해요. 그럼 전기장이 변할 때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무조건 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그 물질의 자성은 결국은 그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류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자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물질 속에 미세한 전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전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 속에 전자들이 100명 돌죠. 이 원자 주변 전자들이 이렇게 100명 돈단 말이에요.
이건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 거꾸로 도는 거, 전류 흘러가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 전자가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전자해진 스핀이 이렇게 돌아요. 전자 이렇게 돌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우기 때문에 플러스 알갱이나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도니까 아래쪽으로 N극이 자기장 뻗쳐나오죠. 아래쪽에 N극이 되도록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아요. 원형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들이 원자 핵수에 들어있고 원자 핵수에 백면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 백면 돌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백면 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떤 쬐끄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원자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들은 여러분 보통 한 궤도에 스핀 업다운 두 개씩 들어가기도 해요. 두 개씩 들어가면 예를 들어 스핀 업, 스핀 다운이 동시에 들어가면 이 업다운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스핀이 없는 것 같아요. 회전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하나는 위에 하나 아래면 두 개가 합쳐지면 밖에서 보면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근본 원인은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이에요. 이 전자 운동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궤도로 빙빙 도는 궤도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스스로 회전하는 스핀이 있어요. 스핀. 근데 이 스핀은 사실은 팽이가 도는 거 조금 달라요. 양자역학적 효과인데 뭐 어쨌든 마땅한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팽이가 도는 것처럼 설명해요. 궤도 운동과 스핀을 구분된다. 이 둘 다 전류 효과를 일으키고 그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전류가 흘러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전류 효과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원자가 하나의 작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까 원자 자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 궤도 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가 있으면 서로 상쇄돼요. 그 다음에 스피는 서로 반대 방향에도 상쇄돼요. 그런데 이런 화학식을 배웠죠. 뭐 SPD 어떻게 궤도를 채워나갈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뭐 칸이 따르면 이게 하나씩 채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죠. 이렇게 쓰면 한 개 비죠. 얘네들은 서로 캔슬, 업다운 캔슬인데 얘는 업만 있으니까 스핀이 상쇄가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 자석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있으면 원자 수준의 자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자성, 강자성을 나타내요. 그럼 반자성은 왜 나타나요? 그건 좀 복잡해요. 그거는 반자성을 일으키는 효과는 고전역학적인 운동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 반자성은 사실은 모든 물질은 다 반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물질. 근데 아까 배울 때 반자성체가 검은 구리, 뭐 플라스틱, 수소, 물, 그것만 했잖아요. 왜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반자성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 그 여성성은 남자들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1이다. 근데 남성성은 80이다. 그러면 합치면 남성성이 얼마나 나타나냐면 79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강한 남성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자성은 0.1인데 어떤 물질에 보면 강자성이 100이에요. 그 합치면 강자성이 99.9예요. 그럼 반자성은 있어봤자 묻혀서 표시가 안 나는 거야. 실제로 반자성은 모든 물질이 양자역학 효과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특이한데, 무슨, 란다우 그 반자성 효과도 있고, 이 반자성을 일으키는 양자역학 효과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그 란다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양자역학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두세 가지가.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반자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생겨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 속에는 다 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자성은 모든 물질이 가진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강자성이나 상자성이 같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묻혀가지고 반자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자성 그 물체들은 뭐냐? 반자성체들은 뭐냐? 걔네들은 상자성, 강자성을 가지지 않는 물질들은 강자성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위구역.
상자성, 반자성체는 자기구이 그 대부분 다 없어요.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일반적으로 강자성체에서만 자기구이 관찰되고 그 변하기도 해요. 그다음 여기 보면 실제로 이 사진 그 어떤 무슨 평가 효과에서 그 가성체 그 자기 도면 찍은 거예요. 자기 도면이 이건 같은 스핀 방향이에요. 이게 보이 색깔로 보이죠. 이게 자기구이에요. 자기구이 혹은 자구라 불러요. 근데 이놈이 자기장을 간격하게 그려주면 이 자구가 커져요. 점점 커지고 이 경계선이 바운드를 변한단 말이에요. 이 색깔별로 이 해석은 밝은 해석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두운 해석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밝은 색은 스핀 방향이 다 똑같아요. 이게 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다 업이에요. 뭐 하여튼 이게 실제로 찍은 그 자위구이의 모습이고, 그다음 이 자위구이에 대한 뭐 영어로 된 명령 설명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A magnetic domain is a region within a region within the magnetic material in which the magnetization is in a uniform direction. magnetic domain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다. 무슨 영역이냐? 그 안에서는 magnetic 그 자기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뭐 어떤 자기 물질 그 안에서는 그 뭐 말이 꼬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영역 안에서는 일정한 그 자기장 방향을 가지는 그런 그 덩어리진 그런 구역을 우리가 자기 도메인이라 한다, 마이너스 도메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This means 이게 뜻하는 것은 that the individual magnetic moment of atoms are aligned with one another and they point in the same direction. 이 말은 안에 원자 자석이 있어요. 모멘트 오브 아톰. 모멘트라는 건 그 전류가 돌면서 만드는 그 뭐 IA 전류 곱하기 원의 면적. 이 뱅뱅뱅을 돌면 요 전류 I 곱하기 원의 면적 한 그 우리 자기 모멘트라 그래요. 뭐 물리적인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원자 자석을 해석하면 돼요. 이 원자 자석에 원자들이 모두 다 한쪽 방 서로 정렬된 게 원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in the same direction으로 정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자위구 안에서는 원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페르마그네틱 강자성처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페리마그네틱이라는 게 있어요. 페리마그네틱 우리 책에 다루지 않는데 사실 우리 책에서는 그 자성체 물질을 세 가지만 다 다루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근데 사실은 그게 두 개가 짬뽕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페리마그네틱이라고 그런 건데 뭐 책에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 부분은 설명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파라마그네틱은 그 이게 왜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림시 말로 할게요. 파라마그네틱은 상자성이고 다이아마그네틱은 반자성이에요. 이런 이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파라마그네틱하고 다이아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으로 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전되는 이 자기 도메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do not have a magnetic domain,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자기 도메인은 강자성차만 가진다.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설명했네요. 예,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